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연휴 내내, 추석 연휴 내내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언급했던 이름은 마코실세 김연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 여자가 뭔데 저렇게 이재명의 비호 아래 국감장에 나오지 않느냐 라고 묻는 거는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김연지 사건에 눈과 귀를 막고 보도하지 않고 있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조중동을 포함한 엉터리 언론에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언론을 믿고 있으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그렇게 한가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마코실세가 어떻다. 제가 지지난주에 혹시 이게 최순실 제2의 최순실 사태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게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밝히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마코실세인 게 분명한 김연지는 건국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간첩단 사건이 아닙니다. 흐지부지한 간첩단 사건이 아니고 건국 이후 최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김연지는 한국의 마타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방 직후 그 악명 높았던 여간첩 김수임을 뺨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수임 사진을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모던한 얼굴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 김수임은 누구였냐? 그 당시에 나돌았던 얘기가 벌써 조선의 마타하리란 얘기였습니다. 그 악명 높았던 빨갱이가 있었습니다. 이강국의 애인이었습니다. 이강국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때 보성 고등학교인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경성제대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올라간 뒤에는 당연히 월북했죠. 미제의 고용 스파이 혐의로 벌써부터 애시당초 사형을 당했던 남로당 출신의 멍청이였습니다. 어쨌거나 그 빨갱이 이강국의 조정을 받았던 여자 김수임이는 미 군정청에서 근무하던 미군 베어드 사령관, 사진이 좀 흐릿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물론 김수임은 스파이 혐의로 6.25가 터지기 직전에 총살형에 처해집니다. 본래 그 사람은, 김수임은 경기도 개성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여전, 지금의 이화여대를 졸업한 신여성 중에 신여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김수임 얘기 나오면 뭐 여간첩 얘기 나오고 뭐 드라마나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될 건 지금 논란인 김연지는 그 문제에 김수임보다 훨씬 더 독종이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거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입력시켜야 됩니다. 지금 나온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분명합니다. 김연지는 거물급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혹하게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임이 정보를 빼냈다던 베어드 대령은 장성도 아니고 미군 대령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지가 끼고 도는 상대방은 베어드 대령과 비교가 안 됩니다. 현직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김연지를 마타하리 김수임과 잠시 동렬해 놨을 뿐이지만 그 김연지가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의 혐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지금 망조 직전이라고 하는 예감, 불길한 예감을 갖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던 당시에 서독에 그렇게 동독이 보낸 간첩으로 특실됐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습니다. 단정하긴 물론 아직은 빠릅니다. 하지만 김연지는 이재명과 무려 3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28년을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둘 사이의 유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그래도
국민들의 의혹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왜 입도 번긋 안 하고 쉬쉬하고 있는지 저는 이재명이가 굉장히 더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제 육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김현지가 이재명이 밑에서 정보를 빼돌렸다. 그래서 간첩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을 만든 막후 실세다. 그게 김현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이 일부 얘기했던 최고 존엄 김현지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김현지는 끝내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교통정리가 돼가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상당수 얼간이들이 건부 핵심의 움직임을 모르는 얼간이들이 아예 김현지가 나올 거다 그러는데 뭘 아는 사람은 안 나온다고 단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은 분명 정상적인 정치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재명이는 원래 한총련의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했던 경기도 성남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진당의 이석기가 이재명의 뒷배를 봐주던 남자였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결정적으로 이재명 정치 인생의 출발이 15년 전입니다. 2010년도 성남시장에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석기의 대학교 후배이기도 한 김미희라는 여자가 후보를 양보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실까요? 김미희와 이재명이 야권 단일화를 한 뒤에 서로 손을 들고서 자축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재명의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조금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엄청 싸납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얼굴에 살이 좀 붙어서 그런 모습이 가려졌지만 이건 뭐 살기가 보이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의 관상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이는 그때부터, 여기서 포인트는 이재명이는 바로 그때부터 2010년 성남시장에 돼서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석기의 가랭이 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추정이 아닙니다. 당시 김미희가 했던 역할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시장 인수위원장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하는 뒤에서 온갖 섭정 노릇을 다 합니다. 그럼 반대급부로 이재명은 뭐 했냐? 그 여자가 양보해주는 바람에 성남시장이 됐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된 뒤에는 경기동부연합 출신을 성남시에 채용하거나 하면서 경기동부연합 측에 이석기 측에 가진 온 이권과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재명은 이석기에 얹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김현지는 이 과정에서 누구냐? 이석기와 이재명 사이의 끈앞풀이다, 연결고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어쩌면 저 짝동네의 권력 서열로 봐서는 김현지가 이재명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위가 진짜 최고저놈 이석기, 2위가 김현지, 3위가 꼬레비 이재명의 순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감히 얘기하는 근거는 여러 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3년 전에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이재명에게 발송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재명 휴대폰에 김현지가 이재명의 출두 요청서가 검찰로부터 왔다는 걸 알리면서 전쟁이다 라고 선포한 것은 아무리 봐도 김현지가 이재명과 동급이거나 위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시시하게 오늘 모임 가야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면에서 당신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김현지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치 명령을 내리듯이 지시사항을 하다라는 김현지의 모습 속에서 둘 사이의 권력관계가 짐작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훗날 특검에서 이런 국민적 의혹을 죄다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방송에서 하는 추리가 맞다면 김현지는 동서 간첩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두 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째 창녀, 둘째 간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 이래, 동서양 역사 이래 없었던 종류의 간첩이 김현지일 수가 없다. 거물이니까.
저의 이런 추리가 맞다면 김현지는 정말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걸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무시무시한 종류의 여간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수임이는 잽도 안 됩니다. 김수임이가 하나 정도 된다면 김현지는 천만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자, 거물간첩 김현지 설은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이미 지지난 방송에서 제가 밝힌 바대로 2013년 무렵 김현지가 난리쳤던 반미 구호입니다. 제가 그걸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다음에 제가 캡처한 거를 보시겠습니다. 효순 미선양 사건 때 김현지는 이렇게 본명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중 그 여자가 쓴 반미 구호를 몇 개를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공개 사과하라. 실제로 사과했습니다. 오만한 미국을 규탄한다. 어휴, 감히. 그 다음에 민족 자주 반전 평화 실현하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김현지는 단순히 인터넷상에 글을 퍼나르는 하수인이 아니다. 그 자체가 골수 빨갱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편 사람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동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구호를 만든 건 북한이다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당시 북한이 해주 지역에 세운 위장방송국이 있습니다. 한민전이라고, 즉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고 하는 걸 세우고서 거기서 방송을 통해서 주사파 지도부에게 정보를 뿌립니다. 거기서 한민전에서 주사파에게 직접 전달했던 구호가 바로 아까 김현지가 전파했던 그 구호랑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현지는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거물급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시간이 나면 한민전 얘기를 별도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건 운동권 출신이었다가 전향한 민경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잘 씁니다. 그리고 진솔합니다. 이 사람 책에도 다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책에서 본문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민전은 뭐냐? 그러니까 김현지가 떠들었던 반미구호를 내보냈던 그 방송국 한민전은 주사파 운동권의 압도적 상징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민전 모르면 주사파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당시 운동권은 북한 방송을 경쟁적으로 뺏깁니다. 그래서 그걸 투쟁 지침으로 삼아서 으쌰으쌰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만한 미국을 규탄한다. 민족 자주 반전평화 실현하자. 이런 구호를 퍼나르던 여자 김현지는 그 많은 주사파 무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이건. 그리고 그냥 완오브댐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던 골수 거물일 가능성을 우리는 여전히 배제 못합니다. 아까 제가 동서독 통일 당시 간첩 얘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서독 소상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빌리 브란트의 비서실장 권토 귀요미라고 하는 사람이 비서 간첩 동독에 보낸 간첩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퇴를 합니다. 권토 귀요미의 마누라 와이프까지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이재명 간첩단 사건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김현지 이재명 간첩단 사건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단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국민적 의혹을 그렇게 압축 표현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거하고 권토기염 사건이랑 비교해보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순진했던 빌리 브란트는 실수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석기, 김현지와 얽혀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끝내 한 몸으로 얽혀 갔습니다. 그런 혐의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식을 재확인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입니다. 김현지의 검은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을 불법, 탈법의 죄를 물어서 이재명을 내치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저 혼자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국힘당 니네들 이 자식들아 뭐하냐 소리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국면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현지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보도하지 않는 채 우린 김현지는 몰라요 라고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조중동은 뭐하냐도 따져야겠습니다. 이 조중동 문제는 제가 별도의 방송에서 별도로 한번 짚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